셀트리온 금요일 마이너스 0.78% 하락, 제약은 마이너스 2.94%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되면서 금요일에도 45억의 외국인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들은 66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하락세로 마감이 되었지만 일봉의 모양은 양봉의 모양을 갖춘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언제쯤 멈출 것이냐, 그리고 현재 매도 세력들은 어떠한 성격이며 이들의 매도가 잦아지는 시점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에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요. 제약은 외국인들의 11억의 매도, 기관들의 29억의 매수를 보이면서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지만 등락 국면의 연장선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지루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은 셀트리온의 차세대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구용 휴미라와 경구용 스텔라라, 그리고 또 다른 SC제형 개발 상황,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현재 셀트리온이 비만 치료제 개발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큰 아웃라인을 잡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4대 바이오 산업은 신약 개발, CDMO,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베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셀트리온은 CMO로 출발을 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바이오 시밀러 업체로 등극을 한 상태죠.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바로 신약 개발과 바이오 베타 이 두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신약 개발에서는 최근 가장 부상되고 있는 것이 비만 치료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셀트리온의 비만 치료제 개발 상황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두 번째로 미래 먹거리가 바로 바이오 베타죠. 전달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SC제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현재 셀트리온은 진펜트라가 SC제형이잖아요. 항체 치료제 쪽에서는 이미 SC제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SC제형 기술 말고 또 다른 기술이 있습니다. 그 분야가 앞으로 필요한 새로운 SC제형 기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바이오 베타 가운데서 경구용 제제가 있습니다. 경구용에 대한 개발 상황,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 쪽만 보시게 되면요, 25년까지 총 11개 제품이 바이오 시밀러 쪽에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쪽에 25년 이후에는 오크레부스라든가 코센틱스 이런 부분들이 가세를 하면서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항암제 쪽에 바이오 시밀러가 바로 세계시장 1등인 키트루다죠. 이 부분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 부분.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 시밀러 쪽의 신제품들은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셀트리온의 신약 개발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항암제 분야에서는 고형암 쪽에서 면역체계 포인트 3개 후보 물질 비임상, 그 다음에 ADC 쪽에서는 8개 후보 물질입니다. 특히 익수다 쪽하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중항체, 삼중항체 이런 쪽의 혈액암 분야도 현재 3개 후보 물질을 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 쪽에서는 경구용으로 가고 있죠. 라니 테라퓨틱스하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은요, 대사질환 분야인데요. 당뇨병과 비만 이쪽에서도 현재 3개 후보 물질을 비임상 단계, 즉 개발 단계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다른 SC제형이죠.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반 SC제형 기술,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5월 14일자 신한투자증권에서 자료를 냈는데요. 변화를 읽으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SC제형 피하 주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환자의 편의성, 부작용, 유효성 이런 측면에서 장점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개발이 어려운 것이죠. 미국 FDA에 승인된 약물 중 30%만이 피하 주사 제형 SC제형에서 고려할 것은 4가지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SC제형에도 2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개발하는 방법이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분무 건조 통해서 개발하는 기술, 두 번째는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기술, 이렇게 2가지가 있겠는데요. 정맥을 통해서 주사하는 기존의 약물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이죠. 그런데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분무 건조 기술이 되는 것이죠. 특히 항체 치료제라든가 비만 치료제 이런 쪽에
SC 제형으로 분무건조 기술을 채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무건조 기술의 SC 제형은 셀트리온뿐만이 아니고요. 항체 치료 쪽의 SC 제형들은 대부분이 분무건조 기술로서 널리 퍼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를 이용한 기술은 전 세계에서 딱 두 군데밖에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를 이용한 요 기술을 통한 SC 제형들은 항암제 쪽이라든가 ADC도 항암제죠. 이런 쪽으로 쓰이는 SC 제형들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항암제 쪽은 대부분 정맥주사 제형이잖아요. 그 이유는 현재의 분무건조 기술을 가지고는 항암제들은 SC 제형으로 갔을 때 약효가 별로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 쪽의 약효를 제대로 나오고 또한 면역 원성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정맥주사로 맞았을 때하고 똑같거나 더 좋아야 되는 것이죠. 기존의 분무건조 기술을 통한 SC 제형은 항암제 쪽은 안 되는 것이죠, 현재. 그러다 보니까 새로 떠오른 것이 바로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를 이용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국내 알테오젠의 머크사하고 키트로다가 바로 항암제잖아요. 기술 수출을 한 것이 그렇다면 앞으로 항암제 쪽도 SC 제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셀트리온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개발에 들어갔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서진석 대표가 지난 주총에서 모든 제품은 아니지만 인간 히알루로니다제가 필요한 제품은 자체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 기반 SC 제형은 항암제 쪽의 SC 제형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 알고 있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경구제죠. 경구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SC 제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제품들, 자가면역질환 치료 쪽에서 이것을 경구용으로 바꾸는 것인데요. 특히 흉이라는 SC 제형인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미국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셀트리온의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역시 유럽과 미국에 올 하반기에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미라와 스텔라라의 SC 제형 말고 이것을 먹는 알약 형태의 경구용으로 바꾸는 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라니 테라퓨틱스하고 했는데 스텔라라 쪽의 경구용 이런 쪽은 임상 1상이 끝났습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2상에 조만간 들어갈 것이고 또한 휴미라 쪽의 경구제 역시 조만간 임상 1상에 들어갈 가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먹는 알약 형태의 휴미라, 먹는 알약 형태의 스텔라라 이렇게 약이 개발이 된다면요. 현재 SC 제형, 피하 주사 제형과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편리성이죠.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향후에 스텔라라와 휴미라의 경구제가 전사실적 견인 및 차별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주목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보는 것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셀트리온 측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을 통해서 현재 개발에 나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상황에서 그 이후 상황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그러나 라니 테라퓨틱스에서는요. 현재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 진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셀트리온이든 셀트리온 제약이든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게 되면은 피하 주사 제형과 더불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밝혀진 건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신약 개발 현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항암제 부분, 이쪽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ADC 쪽에 익수다와 협업하고 있는 분야이고요. 그 다음에 경구용이 진행이 잘 되고 있고 비만 치료제 또한 개발에 착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SC 제형에 대한 기술도 개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부분을 정리를 따로 하게 되면요. 첫 번째로 인간 히알루론산 기반의 SC 제형은 개발 초기 단계인 것이고요. 자가면역 질환 쪽에서
라니아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경구용 이쪽은 경구용 스텔라라 임상 1상이 완료가 되고 경구용 휴미라는 임상을 곧 시작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대사질환 쪽에 지방간 질환과 당뇨병 비만 쪽 역시 개발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특히 비만 치료제 쪽은 셀트리온 제약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3개 후보 물질을 현재 비임상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비만 치료제를 주사 제형으로 개발과 더불어서 경구용으로도 이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잘 모르는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정리를 해본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수급 상황인데요. 5월 9일부터 해서 6일 연속으로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면서 수량으로 봤을 때 46만 3천 주 이상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큰 추세와는 관계없이 액티브 성격의 자금일 가능성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은요. UBS 창구에서 순매도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UBS 창구에서 나온 매도 물량이 43만 7천 주니까요. 전체 외국인 매도 물량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인데요. 물론 100%다 이렇게 이야기는 드릴 수가 없겠지만 UBS 창구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들은 테마색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테마색이 블록딜을 할 때마다 주관 회사로서 UBS 정권을 통해서 했다. 그렇다면 결국은 UBS 창구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들은 싱가포르의 테마색의 물량일 가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테마색의 매도는요. 앞으로 향후를 봤을 때는 오히려 긍정적일 가능성이죠. 왜냐하면 대주주의 물량들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걸려있는 상태, 행오버에 대한 우려심을 없앨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테마색의 매도라고 본다면 최근 40만 주대의 매도다. 그렇다면 이것이 뭐 100만 주가 될지 200만 주가 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50만 주 이상에서 100만 주대까지는 사실은 블록딜을 하거든요. 따라서 50만 주 이하까지는 시장을 통해서 팔아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100만 주, 150만 주 정도는 블록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테마색 역시 100만 주씩 이렇게 시장에서 내다 팔면서 셀트리온의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계속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0만 주 정도는 시장에서 팔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블록딜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UBS 창구를 통한 테마색의 매도 물량도 조만간 이제는 소진될 가능성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확정된 답은 없습니다. 단지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테마색의 물량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주가에는 오히려 긍정적이란 것은 분명한 사실이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거 사례에서도 충분히 입증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가 테마색의 매도든 액티브 자금의 매도든 간에 거래량을 봤을 때 추세적인 측면에서의 큰 영향은 없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19만 4,100원의 저항선 전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과정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게 보자 이런 관점이고요. 특히 단기적인 모멘텀에 있어서는 진펜트라의 추가 PBM 등재 여부, 그리고 유플라이마에 대한 대형 PBM에 대한 공식화, 이런 부분이고, 하반기부터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진펜트라가 미국에서의 실적 부분들이 셀트리온의 3차 시세를 견인하는 핵심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3차 시세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일단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한 상태, 그 이후 조정 과정을 거친 것이죠. 그리고 2단 상승이 이제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그 출발 시점이 5월일 가능성이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단기적인 부분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느긋하게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